아우 예뻐라. 야, 우리 귀요미. 아우, 진짜 귀엽다. 세상에. 아유, 앞니도 다 빠졌네. 엄마랑 진짜 많이 닮았는데요. 네, 아유, 이쁘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2반 지소연입니다. 토끼네, 토끼. 20배, 아니 20백이 아니라 200이 되는 거예요. 200개나 200개가 개가 넘는 뼈가 초등학교 1학년. 나도 네. 아빠랑 커플룩 입었어요. 못할 거예요. 잘했는데 아빠가 봤는데 두 개가 지금 소희가 잘못 읽었어요. 요거 뭐예요? 야, 저거 괜찮잖아. 봐봐. 잘했는데 아빠가 보기엔 요게 조금. 요거 우리가 얘기하는 첫 마디 칭찬. 그죠? 이거는 유지하는 것을 지탱해라고 얘기한대. 아빠는 천사. 아빠는 천사. 아빠는 매일 달래주시고 매일매일 뭐 사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많이 아유, 아빠 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좋고. 엄마는 매일매일 화내고 공부해라, 해야 될 숙제를 해라 그러는데 아빠랑 진짜 다른 존재예요. 엄마는 괴물. 괴물. 어머. 아니, 저녁 이제 9시가 돼가는 건가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네. 엄마가 이제 안 볼 테니까 소연이가 이제 한 장 남았지? 응. 한 장 남은 건 소연이 혼자 풀어. 응? 아이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빼먹는 거 생기니까 차례대로 하라고. 응? 채점 하시는 거구나.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너는 안 들어.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쉬운 거부터 먼저 하지. 이게 뭐, 또 다른 집도 똑같아요, 지금. 쉽지 않죠. 근데 소연이는 엄마 말을 전혀 듣질 않아. 만약에 아빠랑 공부하고 있었어 봐. 정말 잘했어. 어머. 해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야? 엄마 궁금해. 아니 엄마가 이거 자격증 따다가 갑자기 또 내 아, 공부에 잘하고 신경 있나 쓰고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같이 공부하시는 거구나. 말했잖아. 아, 자격증 못 준비하세요? 어쨌든 말했잖아. 뭘? 이거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잘못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있을까? 응. 너 근데 그러면은 딴 거 할 때 왜 말 시키냐 나한테? 말 시킬 게 있으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하고. 친구네요, 친구. 진짜 대화가 약간 친구하는 대화 같아요. 엄마 딸의 대화가 아니라. 나는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너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고 너 잘못하고 있으면 엄마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우 눈빛. 똑바로 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지. 난 그런데 내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 말을 너무 잘해요. 부러지네요. 신경 진짜 봤을 때마다 전 진짜 얼음이 돼버려.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얼음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저는 싫은데 제 몸이 저를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습관이 붙었나 봐요. 너도 엄마랑 얘기할 때 태도 잘해. 응. 어? 응. 눈 보고 얘기해. 그리고 응? 눈빛이. 이쁘게 눈 떠. 너 왜 엄마를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눈 뜨냐? 엄마가 그렇게 나를 봐.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네 친구 아니야. 네가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그건 아주 건방진 거야.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와 진짜 얼음 됐어요.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야 지금. 무조건 네가 얘기한다고 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사람 없어. 응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진짜 화낼 때 제가 진짜 막 도는 것 같았어요. 제 의자하고 제가 막 돌아서 다른 나라로 막 가는 그런 느낌처럼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막 울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됐어. 이따가 치워, 이따가. 어머, 어머. 약간 짜증난 것 같아. 음. 아이고. 어이구. 왜 화풀이야? 화풀이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대. 응? 내가 더 엄마 때문에 지루해서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막. 어머.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있던지 아니면 조금 누워 있던지. 저한테는 소연이가 따로 얘기를 해요. 엄마 없을 때. 엄마 너무 싫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 화만 낸다. 그냥 뭐 아빠랑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엄마는 악마 같아. 이랬잖아. 근데 엄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응? 소연아, 너 악마가 무슨 뜻인지 알아? 몰랐어? 악마는 저승사자랑 비슷해. 그럼 알면서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한 거네. 진짜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진짜야. 그럼 엄마가 진짜 더 충격적이다. 그 단어를 알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정색하면서. 아니야, 엄마는 악마 같아가 아니라 엄마는 가끔 내가 생각했을 때 악마 같다고 했지 악마 같아라고만 하진 않았어. 야,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 말이죠. 엄마는 악마 같아, 저승사자, 괴물 이런 표현이 조금 세긴 세네요. 화면으로 직접 소연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두 분이? 저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 모습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아이한테 대하는 모습을 예. 눈빛이나 이런 걸 무섭네요. 그래요? 보시기에도 무서우세요? 네. 두 분이 역할을 좀 나눠서 육아를 하고 계신가 봐요. 아빠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놀아주기도 잘하는 좋은 역할. 엄마는 뭔가 훈육하는 나쁜 역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이 천사 아빠, 뭐 악마 엄마 이렇게 나눠서 양육하는 거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다뤘죠, 저희가. 예. 안 좋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은 공감 안 해도 괜찮다. 미러링 안 해도 괜찮다.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는 너무 공감보다는 이제 훈계, 지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들이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엄마는 이제 악마 같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계속 표현하게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소윤이가 자기 불만이나 어떤 나쁜 감정을 엄마한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화가 났는데도 꾹꾹 참고 막 과도하게 수능적이고 말 잘 듣는 거가 나중에 더 커서 사춘기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렇게 엄마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걸 표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표현 방식이 좀 과하다, 세다 뭐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충을 하자면 엄마가 좀 악역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늘 어릴 때부터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엄마가 악역을 하고 아빠는 그냥 플레이의 대상만 되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악역을 하면 엄마는 완전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소윤이하고 얘기할 때 일단 확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생각하실 때 평소에 저게 우리의 대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좀 남자같이 약간 조금은 보통 엄마들이나 그랬어 저랬어 이걸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아니 옆에 뭐 또 다른 관찰 카메라가 있죠. 우리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세 식구가 이렇게 있을 네. 때는 어떤 분위기예요, 보통 진짜? 새 식구가 있을 때 조금 불안한 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이라는 게 뭔가 막 폭발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소연이와 엄마의 대화가 이렇게 오가면
여기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딱 신호. 그치, 옆에선 그런 게 네, 제가 보이거든요. 네, 느끼기에는. 근데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 모신 그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화가 많으시고 욱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핏 저희가 관찰 카메라를 봤던 우리 소윤이 어머니의 모습은 막 화를 내거나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덜 무섭고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우리 엄마의 목소리.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눈을 이렇게 딱 똑바로 보면서 아주 나지막하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아이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이가 말대답을 하는 것처럼만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내면에 숨기고 있는 공포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어적인 요소로 불편함을 느끼는 확률보다 비언어적인 어떤 몸짓이나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어머님? 그 엄마 싫다, 괴물, 악마, 저승사자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미운 마음도 막 생겨요? 엄마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럴 때? 그쵸. 이런 보통 엄마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진짜 먹이고 키우고 다 해놨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이런. 그렇죠. 네. 그 생각. 억울하고. 네, 억울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악마. 왜 악마라는 그런 좀 센 표현, 이 말을 들으면 엄마가 좀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소윤이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뭔가 자극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얘가 소윤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을 이제 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또 소윤이는 그 애정 욕구의 그릇이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고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세게 얘기해야지만 엄마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라도 감정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뭔가를 표현을 해서 엄마의 반응을 이끌고 싶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얘가 하필이면 이런 아는 모든 어휘력을 동원해서 센 단어를 이야기할까? 그래서 제가 소윤이하고 좀 줌 상담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머님 그거 속상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아이는, 소윤이는 그렇게 하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대요. 그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러면 좀 엄마가 좀 움직일래나? 엄마가 좀 반응할래나? 뭐 이제 그런 내 마음을 어딘가에다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엄마는 악마야, 저승사자야. 막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엄마 나 좀 관심 가져줘.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내 속마음을 좀 알아줘. 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 우리 소윤이는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러게. 이게 소윤이가 엄마를 이제 악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은 엄마의 리액션,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오늘 출연하기 전에 소연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랑 딱 조금만 놀아주면 안 돼?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매일 바빠서 엄마랑 놀아본 기억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항상 소연이는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환경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잘 하겠지. 어떻게 보면 소연이를 조금 이렇게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특별히 제가. 많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채울 거다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리고 내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걸 알겠지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많은 걸 좀 많이 느끼고 반성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화면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소윤이의 기질이라든지 성격이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와의 기질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어머니께서는 외향성이 강한 과업 중심이고 아버님께서는 내향성이 강한 또 과업 중심이세요. 그런데 두 분 다 친화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과연 감정적인 교감을 좀 나누는 부부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중하.
아버님 어떠세요? 아버님은? 상중하.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엄마와 아빠가 서로의 대화 속에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소윤이는 그럼 어떤 기질이나 소윤이는 그것이 보여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성이 높은 사람과 소윤이가 있게 되면 소윤이는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 아이는 과업 중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관계 중심의 대상이어야 되니까 아이하고는 친화성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럼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내내 엄마와 함께 있었지만 같이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의 눈동자, 나를 보는 엄마의 눈동자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지금 소윤이 어머니 볼 때 이렇게 보면서 보면 아, 저 선생님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으시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제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왜 그러셨어요? 하면 아,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 눈을 보면서 어머니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거죠. 뭔가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그 소연이가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발레 때문에 스타킹 놓고 갔을 때 엄마가 뭔가 화가 나서 손을 탁 부딪혔다. 그때 너무 충격받았다 그랬는데 소연이가 일부러 엄마를 화나게 지금 하는 것처럼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엄마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엄마 패스해갖고 아빠한테 가고 너 좀 당해봐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진짜 안타까웠어요. 이거 봐도 돼? 그랬더니 아니야 나가 뭐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치 엄마를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엄마를 구태여 소외시키는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소윤이는 늘 지적받고 그렇게 사랑받지 않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엄마랑 되게 비슷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 투사해버리는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어떤 심리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예. 지금 소윤이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도 당해봐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나 엄마를 필요로 해. 엄마 나 이렇게 엄마랑 하나 되고 싶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그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을 이제부터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사적 동일시를 직접 우리 소윤이가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있어요. 그래요? 자, 볼까요? 소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집이네요. 집이 네. 지붕이 가위표와 X와 O로 돼 있어요. 네네네. 참 좀 그리고 인상적이죠? 딱 반으로 나눠놨네, 네. 반을. 근데 엑셀의 아빠예요. 근데 바뀌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뭘까요? 무슨 일이 생겼죠? 촬영하면서 아까 스튜디오 오기 전에 어머님하고 우리 소윤이가 좀 관계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소윤이한테 그 전까지는 엄마는 무지무지하게 나쁜 사람이고 악마고 이렇게 괴물이고 저승사자고 그 엄마가 자기하고 조금 관계가 회복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파트에 가버린 거예요. 엄마가요? 둘로 나눠놓고 좋은 쪽으로 가고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 뭔가 기회를 주려고 아빠가 약간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아이가 사람을 이렇게 대상을 대하는 게 있어서 이 유아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요 나이에는 정상적인 발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고 네. 청소년기 후반에까지 이런 시기 되면 조금은 걱정을 해야 돼서 지금 저거를 표현해 준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나무 그림인데요. 나무도 저렇게 저렇게 그리라고 해도 참 그리기 힘든 그림인데 너무 전형적이죠. 글쎄요. 저도 이 그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와. 그리고 이 가족 그림이 또 다음에 있습니다. 나무에도 마지막에. 아빠 엄마가 나눠져 있고. 네, 이것도 지금 좋아, 나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올 굿이 되는 거예요. 모두 좋은 사람. 그리고 조금만 실망하면 올벳. 다 갑자기 올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그동안의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가 정당화되니까 분리를 해놔야
본인이 조금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7, 80%, 8, 90%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려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시고 반응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아이한테 그 엄마라는 대상이 비로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대체로는 좋은 엄마야 라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회복되고 있어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아빠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죠? 아버님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좀 소윤이한테 한 말 중에서 혹은 행동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진짜 후회돼. 이런 게 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소연아 정말 엄마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정말 엄마는 소연이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 소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나 못 키우겠대. 예, 내가 이렇게 몸 아픈 거 마치 다 나 때문이야. 라는 느낌으로 받았다면 소윤이는 어떤 느낌이 제일 강했을까요? 좀 외롭고 버려진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아마 저도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게 버려지는 느낌이에요. 유기불안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제 내가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바로 그 유기불안.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아픈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유, 우리 어머니 계속해서 좀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 뭐, 반성과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좀 소연이 편해서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소연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는 소연이 키우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좀 버려진 느낌이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느낌을 제가 딱 느끼는 순간 너무 미안함과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감정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얘기할 때 눈빛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뭔가 믿음을 주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준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네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사이가 소원해 보이는 엄마와 소윤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또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지네요. 소연아, 소연이는 왜 엄마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왜 안 해? 엄마가 안 예쁘게 말하고 하기 싫어.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다 얘기해. 어떤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인데 그럼? 아빠한테 배워. 아니 아빠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틀린 거지. 아니, 아빠가 예쁘게 말하니까 그걸 좀 배워. 아빠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소연이가 얘기해봐. 애기는 아니지만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가르침도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거야.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소연아, 응?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그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가만있어 저희 대화를 보기로 했는데. 네, 다 맞는 말씀이긴 해요. 예, 예. 근데 엄마 있잖아. 응. 길은 원래 내비게이션이야. 야, 그렇지. 엄마가 아니라 올바른 길 얘기했더니 지금. 엄마는 되게 근데 진지하거든. 우리는 재밌게 보지만 엄마는 속하지. 아니,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 진짜. 우리 소윤이랑 같이 엄마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 이 접점을 찾기가 참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는 소연이가 어렸을 때는 빨리 커서 책도 같이 읽고 말도 잘하니까 같이 엄마랑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엄마가 싫다는 거를 너무 표현을 확실하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소연이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엄마는 진짜 많이 사랑해. 소연.
엄마한테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엄마한테는 소연이 없으면 안 돼. 그렇단 말이지. 진짜지. 오예! 칭찬받았다. 그렇지. 저게 칭찬이라고 느끼잖아. 아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 그렇군요. 예. 참. 아니, 서로가 원하는 건 하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네. 아버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모녀지간의 대화를 또 쫙 보시니까. 저는 네. 처음 봤는데 정말 많이 그래도 소연이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엄마도 엄마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성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소연이한테도. 그래서 저 좀 대화 좋아하는 이후로 것 같아요. 역전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어머니와 소연이의 대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렇게 하면 말의 내용은 예스라고 하고 있지만 비언어적인 목소리 톤이나 표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가 또 물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엄마 정말 나 사랑해? 그러자 이제 엄마가 그럼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톤만 바꿔서. 예,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 목소리의 톤이 바뀌니까 아이는 뭔가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스킨십이라든가 시선 처리가 없다면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근데 아이가 또 물어요.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엄마가 하던 일을 예를 들어 설거지하고 있으면 이제 고무장갑 벗고 다가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머리를 방금 소연이 머리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 왜 물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눈을 마주쳐주면 이제 말의 내용과 비언어적인 시선 처리와 목소리의 톤이 다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한 50% 이상의 이런 그 비주얼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약 40%의 청각적인 요소들, 한 7%밖에 되지 않는 말의 내용. 이것이 일치될 때 아이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이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아버님께서 엄마와 우리 소윤이의 모습 속에 좀 진정성이 느껴진 것 같아요라고 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엄마가 눈물은 흘렸지만 목소리의 톤이나 소윤이를 만지는 엄마의 이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나 말의 내용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소윤이가 다소 어색해서 오예 칭찬받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소윤이 마음에도 분명히 엄마의 마음이 전달됐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자막 처리로 띠리리리리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엄마가 혼자 12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뾰로록 올라간 게 12분이었어요? 그게 12분이었으니까 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한 거예요. 훈시. 아니 근데 너무 그 소율이가 너무 똑똑한 게 길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줘 그리고 유머로 그거를 딱 이렇게 그렇죠. 중단하잖아요. 엄마를 딱 이렇게 엄마 너무 지금 너무 혼자만 얘기하고 계시거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도 코드를 싹 바꾸면 좋은데. 그때 같이 농담을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물어버리시니까. 우리가 대화에는 말하기와 듣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해야 좋을 타이밍인지 들어야 좋을 타이밍인지만 선택을 잘해도 대화가 어느 정도 성공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는 너무 많이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한번 드린다면 말의 내용을 확연하게 줄이셔야 돼요. 말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이사이에 부정어라든가 좀 강력한 언어가 들어오면 엄마가 사이사이 했었던 긍정적인 언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잔소리 조금만 줄이시고. 부모단으로 함께 하시다가 오늘 전문가를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항상 원했던 거는 솔루션도 좋지만 공감이었거든요. 네. 네. 전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가족 안에서도 항상 외롭고 소윤이의 마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오늘 돌아가면 들었던 말씀들 다 잘 참고해서 소윤이를 좀 제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변하면 소윤이는 저절로 변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님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뭐 가장 인상 깊었거나 꼭 이건 기억하고 가겠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결심하는 게 좀 말씀대로 쉽지만은 않았으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됐건 다 이렇게 공개하는 게 쉽지만 않았는데 이게 뭐 저에게도 뭐 와이프에게도 소윤이에게도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또 그 결심이 옳았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부모가 문제를 아는 순간 반은 좋아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까지 두 분은 내신 거기 때문에 반보다 더 나아가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꼭 정말 실천 이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 우리 두 분께 응원 좀 힘차게 격려의 하트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도 좋고요. 두 분 진짜 힘내세요. 격려의 하트도 네. 보내주시면 얼른 고마울 것 다시 같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